네, 북한 핵실험이 백두산의 화산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북핵 실험이 화산 분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분이죠.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북한의 핵실험이 인공지진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백두산 화산 폭발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여러 차례 있어 왔었는데 네. 이렇게 본격적인 연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하신 배경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동안 이 과연 핵실험이 북한 핵실험에 의해서 백두산이 과연 분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의견을 이제 사람들이 본인의 생각대로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정말 그게 현실성 있는 얘기인지 네. 만약에 정말 현실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강도의 핵실험이 있을 때 과연 영향을 받게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네. 네. 그 연구 이제 과정들을 좀 보니까 그 인공 지진 규모를 이제 가정을 했는데 5.0에서 7.6으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과거 구소련과 미국, 그다음에 프랑스 등에서는 핵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핵실험을 보면은 수소폭탄 실험인 경우에는 네. 최대 7.9까지 핵실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아. 굉장히 강력한 핵실험들이 많았고, 네. 특히 규모 7점대 핵실험들은 수소폭탄 핵실험이라면은 여러 국가에서 수차례 이 관측이 되는 아주 흔한 핵실험이었습니다. 네. 만약에 북한에서 이후에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한다면은 네. 이 정도 규모 7 정도의 핵실험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과거 전례를 비춰서 핵실험의 범위를 산정을 했을 때 지금 이제 5.1 정도까지 수행을 했기 때문에요, 북한이. 그래서 저희는 규모 5.0에서부터 7.6까지 가능한 범위를 다 고려를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길쭉은 풍계의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한다. 이렇게 지금 가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 풍계리에서부터 백두산 네. 정상부까지 약 1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실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간에 여러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쉽게 하자면은 모델링이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델링이라는 방법은 지각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폭발물의 어떤 그 에너지가 나가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네. 저희가 결과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각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델링이라는 방법은 굉장히 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1, 2, 3차 핵실험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 1, 2, 3차 핵실험 자료는 실제 풍계리에서 일어났던 핵실험에 의해서 남한과 이 중국 등지에 있는 관측소에서 기록된 지진 파형 자료입니다. 이건 실측 자료이기 때문에 이 실측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게 된다면 향후에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기록될 수 있는 지진 파형 자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을 저희는 논문에서 증명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과거 구소련에서 했던 핵실험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 3차 핵실험 자료를 이용해서 네. 규모 5.0에서부터 7.6까지 핵실험이 발생했을 때 기록될 수 있는 지진 파형 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었고요. 네. 이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백두산 주변에서 최대 지방 가속도, 그러니까 지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표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그리고 그 양을 바탕으로 해서 마그마방에 미치는 압력량까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이요. 규모 7.0 이상의 인공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제 핵실험으로 인해서요. 백두산에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인공 지진이 어떻게 화산 폭발로 이어지게 되는 건지 과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 인공 지진이든 자연 지진이든 특별히 구분이 없습니다. 이 강한 지진파가 발생하게 되면은 네. 지진파는 마그마방을 통과하면서 굉장히 큰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동적 응력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압력 변화에 의해서 마그마방 내에 있는 이 수증기로부터 기포가 생성이 되고요. 예. 이 기포는 점차 상승하면서 기포방울이 더 커지고 기포방울이 더 커지면 마그마를 같이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 강력한 지진동이 발생을 하거나 압력이 가해지면 이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그마 방에 압력을 가하는 것,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네. 자, 그렇다면요. 그 4차 북한 핵실험 때는 규모가 5.1 정도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116km 떨어져 있는 거리를 네. 감안해 봤을 때 규모 5점대 이런 정도의 이제 핵실험은요. 이 마그마 방에 큰 힘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마그마 방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요. 이 실제 관측된 자료를 보더라도 네. 이곳에서 이제 큰 압력이 가해지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4차도 그렇고요. 과거에 1차, 2차, 3차 실험도 화산 폭발까지 이르기에는 좀 정도가 약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이제 3차와 4차가 거의 유사한 핵실험의 크기였는데요. 규모가 5.1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각각 4.3, 4.7 정도 되는 핵실험을 수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나오기 때문에 그 에너지에 의해서는 백두산이 영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요. 그 핵실험을 하면 왜 인공지진이 발생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진이라고 하는 것을 네. 자연지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아, 예. 그래서 핵실험도 인공지진에 들어가고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도 인공지진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핵실험이나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압력이 땅에 가해지게 되거든요. 이 강한 압력에 의해서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흔드는 거죠. 네네. 이 파동이 곧 우리가 지진파라고 명명을 하고요. 네. 이 지진파가 순차적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지진파의 전파가 되겠습니다. 예. 이 자연지진 같은 경우에는 땅이 서로 부서져서 비껴 지나가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폭발과 다른 어떤 메커니즘을 보이지만 지진파를 만들어낸다는 데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의 충격으로 인공적으로 지진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네, 겁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만약에 앞으로 규모 7.0 미만이라면 뭐 화산 폭발 우려는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논문에서는 저희가 규모 7.0이 되면 그 화산 폭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단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규모 7.0을 기준으로 잡은 이유는 네. 5.0에서부터 7.6까지 다 계산을 했고요. 그 가운데 7.0이 어떤 의미 있는 압력량을 만들어내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7.0에서 특별히 확인을 해본 겁니다. 네. 그때 확인을 해봤더니 규모 7.0 정도 되면은 마그마 방의 압력이 약 120kPa 정도 압력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예. 이 정도 양이면 과거 이제 여러 실험에서 확인됐듯이 이 정도 양에 의해서 화산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결과는 이미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마그마 방이 충분히 발달돼 있는 경우에 네. 이 정도 압력이면 분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또는 화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 큰 압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화산은 이거보다 더 적은 압력에도 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규모 7.0이 꼭 어떤 고정치가 아니고요. 네네. 이것보다 더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 방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이 지금 백두산 지하 마그마의 어떤 뭐 양이나 성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 연구가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네. 마그마 방의 상태를 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 자체는 뭐냐면, 과연 핵실험이 이 백두산 하부에 어느 정도의 압력량을 만들어내냐를 계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백두산 하부에 마그마 방이 있든지 없든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네. 이 여기서 만들어진 핵실험에 의해서 이 정도 압력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백두산 하부의 마그마 방이 정말로 잘 발달돼 있으면 이 정도 압력이면 화산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그마 방이 발달돼 있지 않다면 예. 이 정도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화산 분화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추측이긴 하지만 마그마 상태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과거에 이제 중국 측에서는 여러 차례 이 백두산 주변의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연구에 의하면 탄성파 탐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 백두산 하부에 굉장히 크고 넓은 그 저속도층이 관측이 됩니다. 지진파 속도가 떨어지는 구역인데요. 예. 이 지진파 속도가 떨어지는 구역이 곧 이 온도가 높거나 아니면 거기에 우리 액상의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지진파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네. 액상의 물체가 곧 마그마라고 일컬어지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만 높아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속도층으로 나타나는 모든 구간을 마그마방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백두산 하부에 있는 이 지역의 마그마방의 범위나 그다음에 그곳에 마그마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는 네.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백두산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 그 1903년에 화산 폭발을 일으킨 뒤에 지금까지는 좀 잠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화산 지진도 좀 늘고 있고 온천의 수온이 올라가는 등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백두산은 활화산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이 천년 전 이 화산 활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활동 중에 하나로 아직까지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네네. 화산 활동이 굉장히 강력해서 동해를 가로질러서 홋카이도 지역에 이 화산 제로만 5cm의 층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게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1903년도에 이 분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 한 100년 전이니까 네. 여전히 활화산 범주에 들어가고 또한 이 백두산 정상부 인근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들이 여전히 관측이 되고 네네. 이 멘틀에서부터 유발된 기체들이 관측됩니다. 멘틀에서 유발된 기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 깊은 곳에서부터 어딘가가 연결이 돼 있어서 기체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물질이 지하 하부에 있고 온도도 높고 지구 내부에서 기체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이 화산 활동에 대한 여러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는 지진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 바 네네.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그마가 상승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인데 당시에 그래서 분화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라는 추정까지 있었는데요. 다행히 그 후에 이제 화산성 지진도 많이 잠잠해져서 네네. 현재로서는 백두산이 다시 안정기에 조금씩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지만 네. 화산 활동이라는 게 안정기와 다시 이게 성장기를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왔다 성장을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다시 활동성을 보이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여러 조사를 해서 이 상태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정말 백두산 화산 폭발 이야기만 들어도 일단은 두려움이 앞서는데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요. 폭발을 한다고 이제 항상 똑같은 규모의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또 이 마그마방의 크기에 따라서 폭발 정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마그마방이 꽉 차 있는데 폭발을 하면 항상 뭐 크게 나오고 이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그마방이 꽉 차 있더라도 어떤 경우는 조금만 분화하고 말고 어떤 경우는 다 분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미래에 백두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과연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사실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네. 네. 적어도 우리가 최대 크기는 과거 1000년 전에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이 1903년도에 예에서도 봤듯이 당시에는 굉장히 그 적은 양의 분화로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도 어느 크기만큼 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 만약에 백두산 주변에서 강력한 지진동이 일어나서 이 북한 핵실험처럼요. 예. 이런 것은 백두산 활동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실험과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